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기 많은 여자 첫눈에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람둥이야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람둥이를 구별해내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바람둥이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숨은 바람둥이 찾기. 친구 김군과 미팅에 나온 박군,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주선자에게 카톡이 하나 날아옵니다. 얘들아 미안해. 둘 중에 바람둥이가 있는 것 같아. 박군은 둘 중 가면을 쓴 바람둥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여자, 배선영 24살, 땡땡체대 육상부 3학년, 외모, 예쁘지만 잘 웃지 않는다. 성격,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특징, 촉망 맞는 육상 엘리트 선수예요. 다음 두 번째 여자, 고현정 30살이에요. 땡땡보험 영업팀, 외모는 관리를 잘해서 동안이에요. 성격, 자기 자랑이 심하고, 특징은 작년 보호망 출신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소지품인데요. 배선영은 우주폰 9이에요. 출시일은 2018년 2월이고, 고현정은 사과폰 14예요. 출시일이 2022년 5월입니다. 최신폰이죠. 단서 두 번째, SNS예요. 배선영은 풍경 사진이나 친구 사진 올린 게 많고, 고현정은 셀카 사진이 엄청 많아요. 세 번째 단서는 말버릇이에요. 배선영은 현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라고 말했는데, 고현정은 저는 BTS 팬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바람둥이일까요? 배선영일까요? 고현정일까요? 정답은 바로 고현정입니다. 왜 고현정이가 바람둥이 여인지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일단 고현정은 심각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바로 산다고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과시인데요. 자신의 경제력과 트렌디함을 사람들한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사람을 너무 모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두 번째 단서를 살펴볼게요. 고현정의 SNS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셀카로 도배되어 있었죠.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셀카를 자주 올려요. 특히 자기 얼굴 정면 사진이 많죠. 자신이 있거든요. 이렇게나 자랑스러운 내 얼굴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셀카 자주 올리신다고요? 한국인들이 페북에 셀카를 올리는 비율은 전체 포스팅 중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현정이 평범하다고 말할 순 없죠. 이제 세 번째 단서를 살펴볼게요. 고현정의 말투에서 못 느끼셨나요? 그녀는 모든 말마다 1인칭 주어, 즉 나가 들어있었어요. 자기의 여념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쓰는 것도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고현정이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바람도 쉽게 피우기 때문이에요. 혹시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연인을 사랑하는 법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순히 자신을 사랑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연애 중에 딴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지금 연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원하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죠? 어떤 심리학자는 그들에게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는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 고현정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배선영이 낯을 가려서 말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바람기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배선영 양에게 애프터 신청해보세요.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라고 말이죠. 나쁜 남자의 매력.
그런데 우리는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걸까요? 그들의 어떤 점이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걸까요? 워싱턴 대학의 니콜라스 홀츠만 교수는 나쁜 남자의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111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쁜 남자 테스트를 보게끔 했습니다. 나쁜 남자 테스트가 뭐냐고요? 심리학에서는 나쁜 남자를 다음에 3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해요. 첫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죠. 두 번째, 지나친 자기애, 나르시시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믿으며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특성이에요. 세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마키아벨리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들은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특성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3개의 특성을 묶어서 어둠의 3대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남자 테스트를 통해서 이 3가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죠. 자, 다시 실험으로 돌아와서 테스트가 끝난 후 홀츠만 교수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번은 평소 스타일대로 꾸민 사진을, 다른 한 번은 모두 똑같은 체육복으로 갈아입힌 후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 속 참가자의 매력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과연 나쁜 남자의 특성과 매력도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똑같이 체육복을 입었을 때 나쁜 남자와 보통 남자 사이에는 매력도 차이가 없었지만 평소 스타일대로 꾸미고 찍었을 때는 나쁜 남자의 매력도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즉, 나쁜 남자는 보통 남자보다 자기를 더 잘 꾸몄던 거죠. 홀츠만 교수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쁜 남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서 잘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쁜 남자는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과 노력을 훨씬 많이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 외모를 세련되게 꾸미죠. 또한 나쁜 남자들이 이성과의 가벼운 만남을 즐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표현을 쓰며 그런 말을 들은 여자들은 이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껴요.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이유죠. 하지만 나쁜 남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연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확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잘생겼다고 해도 그가 나쁜 남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그와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바람기 많은 여자 첫눈에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